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의 분위기는 M7 기업,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또 여기에 불안감이 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우주의 꿈을 안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자율주행 쪽만 시장에서 굉장히 날아가는 듯한 연중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요, 다소 침체된 가운데 그래도 테마단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슈퍼위크입니다. 오늘 밤인데 내년 통화정책의 경로를 엿볼 수 있는 고용 그리고 물가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번 주 말에는 BOJ가 예정돼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거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또 어제 특징적이었던 게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이 계약을 1년 연장하겠다는 부분, 여기에다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달러 수급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어제 장중에 1,460원대까지 환율이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1,47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나가면서 오늘 지수가 하방 압력 받아가는 부분 확인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단에서 남북 경협 그리고 정치 테마,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올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셨을 텐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 주도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계좌 운용해야 될지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고민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 중에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더 많은 정보들 옆쪽에 QR코드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주소현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주소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한층 매서워진 날씨 속에 시작 또한 좀 밝지 못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AI 버블론 우려로 시장 전반의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더욱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미국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급락 이후 시장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혼재된 이슈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9% 하락하면서 4,025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87% 하락하면서 92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 홀로 7,541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10억 원 그리고 3,500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 홀로 역시 4,252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3,080억 원 그리고 693억 원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런티어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또 앞서서 테슬라 CEO가 X를 통해서 차량에 탑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내 안전 요원이나 승객 없이 시험 운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3%대 반등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역시 현재 14.95% 강세를 보이면서 14,760원을 지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려아연 살펴보시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주가가 13% 넘게 올라서 1년 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와 기업이 고려아연의 현지 재련소에 약 10조 원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기업인 고려아연이 미국 내 전략 광물 재련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히토리와 전략 자원 확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전선, 소재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고려아연은 반면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75% 하락하면서 14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MC 함께 살펴보시죠. 전선 케이블 기업 LS가 미국 내 히토류 연구자석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밸류체인이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S는 히토류 산화물 확보부터 금속화, 자석 제조까지 밸류체인 구축을 좀 추진 중인데요. 이에 따라서 LS 현재 5%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온전선 역시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죠. 어제는 에임드 바이오가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틀 만에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TMC입니다. 어제 코스피 상장 첫날 더블을 기록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TMC 22.84% 강세를 보이면서 2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전선 이슈와 함께 신주 상장의 신화가 맞물리면서 TMC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단단히 찾아온 추위만큼 우리 증시 출발도 함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경제 맥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주소연이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좋지 않아서 많은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김태준 전문가 모시고 이에 대한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이 좀 그래도 어제 장중에 환율이 급락하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뉴욕은 좀 그랬지만 그런 기대를 했지만 오늘 그래도 약간은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2%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딱 보는 대로 험악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예. 사실 이 주 초반부터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 자체가 최근 한두 달 사이 기간 동안 오랜만에 오는 조금 이 조정다운 조정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난주였죠. 지난주 FOMC 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소멸되고 여기다 더 플러스 알파로 이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이 조정장을 조금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특히 기술주들이 어디까지 빠지는지가 아마 이번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 그러니까 IT 투톱의 흐름을 체크해야만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그것을 연동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뉴욕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사실 이 다시 대두된 AI에 대한 이 불안감에 계속해서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나스닥이 좀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급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슈퍼위크잖아요.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리 정책에 대한 경로를 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다면 좀 담아봐야 할 구간이라고 봐야 하는지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할지 어떤 전략이 좀 나을까요? 우선은 큰 틀에서 보자면은 최근 시장의 기류 자체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조방원을 기반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 이와 같은 중대형주 섹터 내에서 조금 큰 틀의 이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고 쳤다면은 지금은 그 전에 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던 그러한 섹터들이 이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좀 가지 못했던 이를테면 오늘 자율주행차들도
이 몇몇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며칠 사이에 이 자산주라고 하는 또 새로운 섹터군에서의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오는 등 이 기존에 좀 힘을 못 받았던 섹터 쪽에서 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이러한 이 시장 기류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이 우하향하면서 조정 구간을 길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는 전략도 조금 필요하겠고, 그 중요한 부분이 역시 일단 오늘은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수요일이죠. 네, 18일과 17일 사이에 있을 이 수요일 사이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하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앞으로 이 반도체라든지 이 특히 핵심 섹터 내에서의 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정책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CPI 발표도 지난달에는 생략하고 나서 오랜만에 발표가 나오는 만큼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불안감으로 조금은 조정받는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몸을 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어느 정도 이 12월 달에 있는 이 산타랠리가 아직까지는 저는 기대감이 없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한 일주일가량 남아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조정을 받고 다음 주에 뭐 반등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느 정도 너무 빠진다고 해서 완전 사리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시장을 좀 비켜보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 전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M7 기업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테슬라가 연중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율주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리플까지 달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자율주행을 잘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 이 테슬라 주가를 판가름할 게 로보택시의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테슬라는 어쨌든 우주 모멘텀도 있는 데다 지금 자율주행 그렇죠. 관련주들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게 테마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테마에 좀 편승을 해봐야 할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살펴보세요? 일단 뭐 최근에 테슬라가 사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저도 이제 미국장을 보면서 테슬라가 유독 강하길래 내일장 나쁘진 않겠다라고 봤는데 다른 섹터들이 전부 다 좀 빠지고 있는 모양이라서 약간의 온도차는 있겠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오늘 국장에서는 가장 크게 반응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차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한 1, 2주 전쯤부터 이를 의식한 듯 현대차 쪽에서도 이 나름대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맞는 이 자율주행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어필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거대한 흐름이잖아요. 흐름 자체를 이 FSD라고 해서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는 이 테슬라 고유의 이 자율주행 드라이버 자체가 이 표준으로 앞설 것이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절대적인 이 의견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테슬라가 사실상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최근까지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최근 기술주 가운데에서 그나마 많이 오더라고 있던 게 바로 이 AI 섹터 내에서 좀 소외되어 있던 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연중 최고치 근처에 다시 한번 근접하는 모습 자체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이 테슬라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자율주행차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 실제로 이 테슬라와 연결이 있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조금은 이 테마성에 조금 가미되어 있는 그러한 수급이 위주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단발성 위주의 수급이 좀 들어갈 뿐이지 좀 중장기적으로 이게 유지될 가능성은 좀 사실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지금 중대형주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그동안 수급 못 받았던 게 가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만 조금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쪽 오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앞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어쨌든 오늘 IT 투톱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AI 거품론에 다시 한번 시장이 휘말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도 이 자금들이 AI 관련
관련주 M7 기업에서 그러니까 뭐 소비주, 유통주 이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우리 시장에서도 IT 투톱을 비롯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낙폭이 더욱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반도체주 그렇다면 진짜 사봐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바꾸는 게 네. 투자에서는 이기는 방법인데 이 네, 맞습니다. 바꾼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들어갔다가 오늘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일 또 하락한다. 아, 네. 여러 번 하락을 한다. 결국 돌릴 것을 알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 기존에는 조정받는 시점에 들어가면은 다음날 수익을 주는 뭐 그러한 패턴이 좀 자주 반영이 됐었더라면은 최근 들어서는 조정할 때 들어가면 내일 또 그대로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만큼 난이도가 약간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AI 거품론에 대한 이슈 자체는 이미 한 3, 4주 전쯤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던 가운데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각기 한 차례씩 어떻게 본다면 실책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던 부분이 있죠. 특히나 브로드컴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쉽사리 AI 거품론 자체가 또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흐름 자체가 나아졌기 때문에 뭐 브로드컴만 하더라도 이 TPU죠. 네, 구글 쪽과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TPU 관련된 가장 큰 최선호 수혜주로서 실제로 이것 이슈로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흐름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 그의 큰 배경으로는 이 실제로 AI 칩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이 수요는 늘어날 수 있으나 이 수익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가미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이던스 자체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없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라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 이 반도체 어느 정도는 12월 달에는 현재와 같이 좀 조정받는 흐름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저는 좀 차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 것이냐를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요. 자, 우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자, 삼성전자의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죠. 월봉 기준으로 결국 이번 하반기 들어서 신고가를 이와 같이 달성을 하고 나서 중요한 가격대 라인이 약 96,000원대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96,000원대 부근을 딛고 최근 10만 원대를 다시 한번 상회하는 흐름 자체가 월봉 기준으로 나타나줬는데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어느 정도 내년까지의 이 수주라든지 실적 자체가 담보되고 있는 흐름은 맞긴 하지만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는데 저는 현재 만약 조정 구간이 이어지게 된다면 97,000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한 번 더 파동 자체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희생이라고 하죠. 약간의 기간 조정과 이 가격 조정이 담보가 되어야만 나중에 향후 삼성전자가 15만 전자, 뭐 2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달에 97,0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뭐 신규 지지까지도 타점을 잡아보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나서 이 올해 반도체 대장주였죠. SK하이닉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근에 64만 원대 구간은 고점을 찍었긴 하지만은 저는 결국에 77만 원 구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최근 한두 달 사이죠. 특히 9월과 10월 사이에 강력한 상승대를 만들게 되면서 이 어느 정도 마찬가지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 가격대 라인이 어느 가격이냐? 제가 현재 중요하게 이 주봉 기준으로 차트상에서 보고 있는 가격대 라인이 53만 원 라인과 그리고 50만 원대 초반 라인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50만 원대 초반이라는 가격 자체는 이 현재 이 반도체 대장주로서 갖고 있는 SK하이닉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가격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50만 원 초반을 딱 찍고 그대로 거의 15% 달하는 넘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고요. 아마 이 흐름 자체를 그대로 이 12월 내에 가져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주 중에 이 가장 상위에 있는 반도체의 경우는 이 내년 4분기 실적을 이제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저점에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이번 12월 중순부터는 좀 유리한 그러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고려해 가면서 자신의 비중을 적당히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IT 투톱 어쨌든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97,000원까지 하방 열려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이때가 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낙폭이 깊을 때 담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에 일정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IT 투톱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은 소보장이 어쨌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내려올 때 더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유리기판이나 뭐 그간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MLCC 이쪽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쪽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떠세요? 후보장 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재미가 좀 없었긴 했었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상승에 대한 다음 타이밍 자체를 저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차 상승 랠리라고 하죠.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차 상승 랠리를 이제 마치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서 있고, 이 나머지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이 소부장주들이죠. 관심요법상에서 제가 여러 개 추려놓은 섹터가 안에서 많이 있는데, 이 사실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그리고 최근에 뭐 TPU나 뭐 HBF까지 여러 가지 내에서의 그러한 세부적인 섹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간 곳은 뭐 삼성전기나 이수페타씨를 비롯한 뭐 PCB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공정에서의 뭐 테스라든지 솔브레인, 이 확실히 어느 정도의 KPX가 받침이 되고 어느 정도 미래에 있을 가시화되어 있는 이 투자 설비가 확실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조 자체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현재 반도체 종목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시장에 좀 많이 동떨어져 있고 내년 실적까지도 조금 불안불안한 흐름 자체가 보인다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상위 클래스에 있는 확실하게 이번 올해 이 반도체 상승장에서 담보가 되어 있던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이냐 삼성전자 향이냐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극찬이라고 하죠. 제가 뉴스를 종종 보다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 칭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색이에요. 네, 네. 목표가도 그런 상황이다 예. 보니까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는 올해는 이 SK하이닉스에 밀려서 조금 빛을 못 봤던 흐름 자체는 여전했었긴 하지만은 이제 HBM3를 넘어서 HBM4를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HBM 시장에서 이미 심지어 3위권까지 떨어졌죠, 점유율 자체가. 그런데 현재 10%대 머물러 있는 HBM 이 점유율 자체를 내년 HBM4 생산과 더불어서 3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주를 잇기 때문에 실제로 HBM 때문에 많이 깎여 있던 그런 흐름 자체를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 향 관련되어 있는 이 소부장주들을 좀 특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K 하이닉스 발에 호재가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한 표를 또 들어주셨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도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삼성전자도 괜찮은 흐름, 그렇다면 아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들을 지금 사실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당장 살 때는 아니다 하지만 네. 기회가 올 때까지 지켜는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힘이 실리는 쪽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시장에서 종목은 어느 정도 이 티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올해 하반기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2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가 사실상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장 크게 갔던 이수페타시스를 예를 들면은 사실상 최근 15만 원 선까지 거의 뭐 시가총액 10조 원 구간까지 근접하는 부분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윗단으로는 아직까지 매물 구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신고가를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제 타점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상단 라인 추세 라인을 하나 그어보고 윗단으로 이와 같은 하나의 사이클을 두고 나서 이 중단 값을 보게 된다면요, 하나의 채널 중단 값이 나옵니다. 딱 가격 라인 자체가 현재 약 12만 원대 전후 구간에 현재 딱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12만 원 선 라인 자체를 이번에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바닥을 잡고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바뀌는 구간이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특히 실적 시즌이죠. 그 구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차트적인 이 기술적 관점에서의 저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찾는 노력 자체가 아마 이번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PCB 쪽으로는 이스페타시스 쪽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방송 나와서 누누이 좀 얘기를 좀 들었던 뭐 솔브레인만 하더라도 요거는 반도체 전 공정에 해당되는 뭐 시가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내년에 결국에 지금 반도체 자체가 계속해서 이 내년까지 실적이 거의 꽉 차 있죠. 그만큼 수준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내년에 얼마만큼 KPX를 늘려서 그만큼 물량을 선제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솔브레인이라는 업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솔브레인의 경우는 굉장히 조금 제가 좋아하는 가격까지는 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난 7월에 있었던 이 중요한 넥라인이죠. 이 넥라인 자체를 여러 차례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최근에 26만 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6만 원 이하 구간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조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각의 이 섹터별에 있는 반도체주를 공략하는 거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까지 우리 반도체 속에서 챙겨봤고요. IT 투톱과 그 안에 벨트체인의 종목들까지 어떤 종목을 추려서 우리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좀 악재가 아무래도 악재가 있겠죠. 어쨌든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BOJ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있더라도 봐야 할 종목들 추려놓자라는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방송 중에서 계속해서 종목과 그리고 뭐 많은 이야기들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단에 QR코드 함께 공부하는 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김대진 전문가님과 함께 더 많은 정보들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선 쪽에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하루짜리 시세였을까요? 다시 약세가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TMC 같은 종목 신규 상장한 종목들 이외에는 오늘 뭐 그닥 힘을 못 쓰고 있고 대형 네네. 선사 같은 종목들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포와 함께 그 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합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는데 네. 수주 잔고 많은 거 알겠고 네, 그렇죠. 다 알겠고 다 알겠어서 이게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그 곡을 그려가는 구간이라고 챙겨봐야 할지 어떻게 이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한 가지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좀 굵직하게 이끌어왔던 이 조방원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여기 더 나아가서 뭐 금융 이런 쪽이 있긴 하겠는데 이 최근에 조선 쪽에는 이 하나오션이 있고 그리고 방산 쪽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 쪽에는 원전과 이 방산 쪽이죠. 방산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최근에 특징이 뭐가 하나 있는데 혹시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특징이요? 네. 원전이 많이 올랐다 빠진 대장주들이 것. 네. 유독 요 한 섹터의 대장 빼고는 전부 다 투자 경고가 걸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투자 경고가 걸려 있어서 이 최근 며칠 사이 흐름을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일 수는 네. 있으나 이 당분간은 좀 피하라라는 정말 실질적인 경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조금 약간 설득력 있었나요? 근데 증시 부양을 한다면서 이렇게 대형주들을 네.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상황을 예측하기보단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전략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왜 실제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긴 하지만은 결국 이거를 매수하고 또 전체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 개미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투자 경고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급 악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왜 투자 경고가 걸렸는지 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현재 이미 저평가라는 그러한 굴레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투자 경고가 걸려 있는 것이라면은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 제도를 조금 한번
좀 재고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들고 있고요. 자, 아무쪼록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모든 섹터 내에서 대장주들이 투자 경고에 걸려 있는데 이 하나오션을 기반으로 이 조선사 쪽은 여전히 투자 경고 없이 오히려 조금 더 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의미로 제가 이 조선업 쪽을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가지고 왔는데 이 최근에 이 조선업종 쪽에서 조금씩 이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는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본 대장주인 하나오션을 기본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미 저점 구간은 최근에 이미 10만 원대 초반에서 설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아직 명확하게 잡고는 있지 못할 뿐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실적 자체가 나오게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년 1월과 이 2월 사이에 아마 본격적인 반등 자체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여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전히 그 우리나라 하반기에 이 체결된 이 마스가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더욱더 위대하게 이거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조선 3사들이 그렇다면은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 봐야 되는데 최근 중요한 이 모멘텀 기조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몇 주 전만 해도 이 조선업 쪽에 MRO라고 해서 이 유지보수 관련된 이러한 이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실질적으로 착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이 미군 군함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 경쟁력을 갖고 또 경쟁하는 모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 뭐 HD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에서도 어디가 또 수주를 선점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앞으로 남아있는 뭐 실적 기반의 모멘텀을 붙여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러한 측면에서는 뭐 조선업종 현재 조정받고 있는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조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장주 관점에서 투자 경고가 지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그널 자체가 어쨌든 업황 전체, 그러니까 주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약간은 느낌은 있는데 느낌이요. 약간 느낌이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네, 할 수 있으나 네.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이 모든 섹터 내에 있는 대장주들이 현재 투자 경고가 걸려 있는데 왜 하나오션은 아닐까? 많이 못 올랐으니까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만큼 이 오래되었던 만큼 순서적으로 이 조방원 순서가 있었죠. 네, 조선, 방산, 원전. 때로는 각기 뒤섞여서 순서가 돼서 이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은 현재 조선, 방산, 원전 전부 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아마 저는 조선 쪽으로 이 전체적인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은 먼저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오늘 좀 제기하고자 또 방송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시간 기간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또 조선주 쪽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선이 정말 좋다, 시장의 주도주다 했을 때 막 많이 담으셨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유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렇다면 이쪽에 대한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형 선사가 좋을까요? 조금 소형 기자재 쪽이 지금은 더 나을까요? 우선 지난 하반기 상승 사이클 흐름을 본다면은 우선 대형 3사 조선업 3사죠. 이 하나오션이나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 쪽 이쪽이 크게 먼저 상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사이죠. 조선기자재가 우후죽순으로 거의 한 달 내내 이 순환매 랠리를 펼쳤던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아마 그러한 흐름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난주 주말 사이에 또 나름대로 이 주식 공부를 하면서 살펴봤는데 조선 기자재 쪽이 특히 괜찮더라고요. 네, 다른 이 섹터 내보다. 네. 그래서 종목들을 여러 가지 봤는데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몇 가지 이제 풀어드리자면은 일단 조선 섹터 내에서 하나오션이 여전히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대형 3사 중에서 어느 정도 조선 종목 쪽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섹터다 얘기를 드리겠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 기자재 쪽이 있는데 여기 오리엔탈 전공과 또 일승, 뭐 세준중공업, 케이프 정도까지가 있겠습니다. 이 한 4가지 정도 섹터가 각기 이 조선 기자재 이 섹터 쪽으로
계속해서 묶여가지고 상승이 이미 지난 9월과 10월 사이에 큰 폭으로 나왔었는데 케이프와 1승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요 한 4가지 정도가 되겠죠. 이 가운데 저는 세진중공업이 그래도 탑픽으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차트상으로 가장 최근 이 상승에 가까운 이 조정을 마치고 이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세진중공업의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가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이와 같이 9월 달에 27,000원대 라인을 찍고 나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21선 이탈하고 나서 반등 구간 자체가 확실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일본 기준으로 21선 이탈 후 반등 자체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현재 세준중공업의 경우는 주봉 기준으로 21선 이탈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 5%에서 10% 정도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현재 17,000원 부근 자체가 거의 최저점에 근접한 수준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더 빠지더라도 15,000원, 16,000원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러한 좀 확실하게 이 실적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확실하게 박자가 갖춰져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세진중공업 지금 가격 밴드 봐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탑픽이라고 하셨는데 네. 삼성중공업은 지금 차트적으로 어떤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이것도 사실 좀 전에 보여드린 뭐 세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과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이 삼성중공업은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지표 가운데 하나가 결국 월봉 기준입니다. 이 거대한 이 조선업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미 2차를 넘어서 3차 슈퍼사이클에 대한 견해가 나온 상황이고 이 흐름 자체가 앞으로 향후 3, 4년 정도 혹은 2, 3년 정도 남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큰 틀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조선업이죠. 조선업은 거의 3개년치 일감에 대한 수주가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뭐 일감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이 조선업 2차 사이클이 있었던 2000년대 중반쯤이죠. 이 구간에 있었던 고점과 이 전체적인 이 하락 추세 라인을 살펴보면은 이때 하락 추세 끝에 있었던 게 3만 원대 부근입니다. 네, 딱 3만 원대 부근에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 고점 부근을 32,000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찍고 나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번 상승장 사이클 구간에서 이 3차 사이클을 더 나아가서 이 결국에 뭐 시장의 유동성까지 흡수하게 된다면은 그 전에 있던 중간값이었던 36,000원 라인과 41,000원대 라인까지 저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어느 시점까지 조정받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단 중요 넥라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약 24,000원대 부분이죠. 네, 차트상에서 중요한 이 넥라인 중에 하나였던 이 라인 구간을 지금 정확하게 2달가량 횡보하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현재 중요한 가격대 라인에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삼성중공업을 공략한다 하게 된다면은 최대한 거의 24,000원에 근접한 가격에서 모아가시는 걸 바라겠고 만약 시장 여하가 조금 전체적으로 뭐 올해 4월과 같은 큰 하락장이 온다 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흐름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은 역시나 2만 원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진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 이 조방원이라든지 이 향후 이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맥점 타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탑픽으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중공업 24,000원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면 2만 원대 뭐 평단을 좀 맞춰보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조선 관련주 기회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성공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오늘 시장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봐야 할까를 더 많이 고민해 주신 오늘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사실 합병을 한 뒤에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주주들이 뭐 굉장히 뭐 불자는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시장에서 돌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부침을 겪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쪽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 오늘 네이버 주가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 즈음에 스터디를 한창 하면서 네. 시장 자체가 조금 바뀐 분위기는 감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이고 어디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것인가를 봤는데 올해 6월 달에 굉장히 핫했던 이 스테이블 코인 섹터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거는 최근에 계속해서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이 경제맥 타이밍의 경우는 올해를 넘어서 내년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준비를 해본 거고요. 실제로 지난 이 네이버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난달이죠. 지난 11월 달쯤에 결국 네이버가 두나무와 합병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내년 5월 달 가야 결국에는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한 5달 정도는 남아있는 조금 장기 레이스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올해 6월 달에 네이버가 보여줬던 올해 6월 달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나오는 시점부터 약 18만 원대 부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9만 원대까지 거의 한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그와 만큼 한번 시장에서 발현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최근에 중대형주 섹터 그간에 있던 조방원이나 뭐 반도체 섹터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섹터 쪽에서도 한번 바람이 불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곧 있으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지어서 이슈가 나오는데 이달 22일 날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이 디지털 자산법에 대한 2단계 입법 정부안이 국회 제출 예정에 있다 보니까 이 활발한 논의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올해 6월에 있었고 그동안 잠잠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재논의를 통해서 최근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하루빨리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라는 이슈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네이버 두나무 합병은 5월 달에 걸려 있긴 하지만은 내년 2월과 3월 사이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출시라든지 이러한 입법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시점인 만큼 생각보다 좀 가까워져 있는 일정도 있는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알죠. 알고 계시죠? 저는 알죠. 예. 네, 혹시나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법정화폐, 네. 뭐 달러라든지 뭐 원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금이나 뭐 어느 정도 가치가 되어 있는 그 가격 자체를 안정적으로 뭐 1달러면 1달러 하는 식으로 그런 것으로 유지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테더라든지 뭐 USDC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우리나라 안에 이 스테이블 원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겠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이 두나무와 네이버가 이 합병은 결의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긴 하지만은 이 두나무 주주가 생각보다 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긴 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이 송치영 의장을 비롯해서 이 소액 주주도 있긴 하지만은 이 관련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종목 가운데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가 있겠고요. 그와 만큼 이 아직까지는 이 합병에 대한 이 우호 주분을 얼마만큼 이 네이버와 두나무 쪽에서 확보를 하느냐도 앞으로 합병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나 불확실성이 공존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주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네이버의 주가를 또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중요한 가격 근처까지도 밀리긴 했습니다. 사실상 가격 라인 자체가 20만 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20만 원 구간부터는 20만 원 초반부터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은 충분히 온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또 두나무 합병 플러스 알파로 이 암호화폐 시장과도 상당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올해 시장 자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하긴 하지만은 좀 상대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도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최근 이 주요 주도주들이 쉬고 있을 때 조금 주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말미에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이쪽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네,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쉬고 있는 쪽이지만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네이버의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서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는 옆쪽에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여기서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바로였죠. 이렇게 네. 하락을 할 때 살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말씀드리면 결제 섹터 내에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카테고리가 추가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 플랫폼 기반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네이버가 될 수도 있겠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굉장히 좀 중요한 힌트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쪼록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오프라인 간편 결제 이 선두주자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뭐 시가총액이 좀 우량한 종목 가운데 하나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 전년 대비 결제 거래액이 46%가량 증가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오프라인 내에서도 이 관련된 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움직임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사실 올해 6월 달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이 해당 종목이 상당히 좀 가파르고 깊게 좀 오랜만에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올해 6월 달이 이 대선과도 조금 연결되어 있던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좀 풍부했던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대선 정책과도 약간 엮이면서 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가격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상세하게 가격까지 가려놓긴 했는데 주가 상승이 이때가 저점 대비 거의 한 200%가 넘게 올라가 있었던 상황인 만큼 한번 움직였을 때 방향을 잡고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확실히 현재 가격이라면은 이 가격대 라인 대비해서 이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여러 가지 이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마찬가지로 굵직한 스테이블 코인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히든 종목도 준비해 왔지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여나 이 종목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오시면은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QR코드 통해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름과 함께 매수 가격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부분이 우리 오늘 시세를 계속 냈던 부분들이 확인되지만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는 선별적으로 가는 로봇 관련주들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텐데 로보티즈 우리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시고 사실 300%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로보티즈는 지금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300% 끌고 오셨는데 지금 네. 구간에서 또 어떤 대응 전략이 나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의 경우는 제가 지난 8월부터 사실 좀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선구자적인 시점으로 좀 빠르게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바로 후속으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리기도 했던 만큼 상당히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까지 305%가량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르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선별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조금 줄일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로봇 섹터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로보티즈가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주자에 있는 로봇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현재 로보티즈의 경우는 이 32만 원대 라인을 어제까지도 심지어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 추세대 라인 기준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로보티즈의 고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인데 자 우선은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가격대 라인 자체가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이 라인 부분입니다. 사실 그만큼 상단 추세대 라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아직 30만 원대 중반까지
현재 32만 원까지 찍었지만은 한 30만 원 중반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볼 만한 구간은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건 역시나 이제 시장 여하에 따라서 조금 선별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드리겠고, 현재로서는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전고점이죠. 지난 11월 달에 윗꼬리로 크게 저점에 나왔던 29만 원대 라인은 그래도 사수를 해줘야만이 어느 정도 시세를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이제 후발주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이 수익성이 높은 그러한 손익비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또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투자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쪽에서 기회가 있을지 더 많은 고민들 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과 함께 여기서 더 많은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쪽에 QR코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세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